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형, 개미형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벼랑 끝까지 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어느 위치에 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세를 볼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 이 노란색 채널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이었는데 옆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수렴하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옆으로 돌파가 잘 됐고 상승을 한 그림이죠. 그런데 상승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고 강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방으로 밀린 상황이에요. 전 영상에서 이 구간을 이탈한 것이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등이 약하면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나왔던 구조 붕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일봉에서의 20선 위로 올라와야 한다. 그러면 이 작은 추세의 돌파, 그리고 20선 위로 올라선다면 이게 반전을 만들어내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 20선을 터치도 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의 흐름은 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의 붕괴, 약한 반등, 그리고 다시 한번 구조의 붕괴, 약한 반등, 다시 한번 구조의 붕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일봉의 이 600일선의 저항, 이건 위험한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계속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신호에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냐? 이거는 세력들이 개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일봉 캔들만 봐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양봉이 3개, 음봉이 2개, 양봉이 3개, 음봉이 1개. 그러니까 총 10일 중 6일 동안 희망을 주고 거의 2일 동안 다 하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계속 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큰 추세 위치를 보면 주황색 채널을 봐야 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주황색 채널의 하단 부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가깝게 내려와 있는 상태라 하방 이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방 이탈의 확률이 높게 보지만 하방 이탈을 하고 또 바로 복귀를 한다면 여기서 구조를 만들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채널을 이탈을 하고 이 채널에 저항을 만든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위치의 가격대가 대략 82K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캔들 구조로 분석을 해보면 11월 저점 이후에 만들어진 이 상승 구조 2개월 동안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았는데 어제 이 하락으로 인해서 이탈이 된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때 나왔던 움직임처럼 롱 포지션을 다 터트리고 그 후에 반등이 나왔죠. 이것처럼 여기도 84.3K 이 부분의 스탑로스를 다 해결하고 스탑을 다 터트렸다면 다시 한번 작은 구조를 만들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 부분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캔들의 구조가 붕괴되고 나서는 반등이 약하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구조가 깨진 것은 당연히 반등이 약하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롱 포지션을 다 터트렸으니까 여기서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어떤 구조가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상승을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나리오, 정배는 반등이 약하면 떨어지는 이 시나리오로 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때 반등 후에 나왔던 이 살리고 있던 상승 구조는 이미 끝났다. 이제 이평선을 볼 거예요. 일봉 이평선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600선의 저항, 이건 하락의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던 상태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800일선에서 버텨주고 작은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00일선을 이탈하고 저항을 만든다면 이것도 우리가 도망가야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부분 하나를 말씀드렸었는데 아직은 이평선이 정배열로
살아있지만 이미 꺾여서 내려온 상태로 데드크로스를 하고 있어요. 600일선 밑으로 다 꺾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렇게 역배열로 바뀐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빠른 반전이 나오지 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봉 이평선을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200선을 7선과 25선이 통과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401선을 만난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 움직임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200선을 이렇게 단기 이평선들이 데드크로스를 하게 되면 결국은 400선을 만났어요. 이 전으로 가보면 이때도 이렇게 보면 400선을 만났죠. 이때는 더 큰 폭락이 있었지만 400선까지는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과거로 가보면 여기서 200선 이탈 후 400선을 만났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차트를 예상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항상 했던 후회가 있어요. 여기서 도망쳤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자리, 여기서 내가 매도하고 도망갔으면 분명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을 거예요. 더 저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감정을 버리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계획을 세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망으로 버티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말씀을, 그러니까 시장이 붕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제가 안 좋은 움직임을 말씀드려서 하락을 예측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시고 위험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서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저는 그동안 거의 그냥 버텨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잘 행동을 하면 그때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 경험상 굉장히 확률 높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아직 판단할 시간은 있고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시장은 계속 하락만 하지 않습니다. 하락 후에는 결국 다시 살아납니다. 힘내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